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 우리 가게도 네이버에 딱 등록을 했는데 왜 아무도 못 찾는 걸까? 리뷰도 진짜 열심히 부탁해서 쌓고 저장도 엄청 신경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순위가 저 뒤로 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겪는 답답함이죠. 어제까지 분명히 1페이지에 있었는데 맞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3페이지, 4페이지로 밀려나 있을 때 네. 그 막막함. 저희가 오늘 분석한 자료들에서도 이 현상을 거의 대격변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격변, 딱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가 바로 이 문제, 2025년과 2026년을 관통하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새로운 규칙에 대한 겁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그냥 작은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매년 치르던 익숙한 시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험 범위부터 문제 유형, 심지어 채점 기준까지 완전히 싹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예전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서는 이제 과락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예전 방식대로 밤새워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이 바뀐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그 핵심 요약 노트를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리뷰 수 많고 저장하기 숫자만 높으면 된다. 이게 거의 공식 아니었나요? 네, 공식이었죠. 제가 본 자료에도 리뷰와 저장은 플레이스의 양대 산맥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제 이 공식이 깨진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공식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게 된 거죠. 전제 조건이요? 네. 저희가 본 여러 분석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시점이 2025년 5월인데요. 2025년 5월. 네. 이때를 기점으로 전국 플레이스 순위에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전 방식이 완전히 쓸모없어졌다 이건 아니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처음 가게를 연 완전 초보 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어릴 때 반장 선거하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장 선거요? 네. 네. 아주 간단했잖아요. 나 철수 좋아 하고 손드는 학생 수. 그곳에서 제일 많이 나온 친구가 반장이 됐죠. 맞아요. 그냥 단순 인기 투표. 손만 많이 들면 최고였죠. 그렇죠. 그게 바로 리뷰 수나 저장 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 그러니까 네이버가 교실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켜본다고요? 네. 쟤네가 손은 들었는데 진짜로 철수랑 같이 점심도 먹고 숙제도 같이 하나? 이렇게 실제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실시간 고객 행동 패턴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입니다. 손드는 행위,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을 보겠다는 거예요. 와. 훨씬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졌네요. 겉으로 보이는 인기가 아니라 진짜 인기를 가려내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니 그럼 제가 힘들게 고객분들한테 부탁해서 받은 리뷰들은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좀 허탈한데요?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리뷰가 진짜라는 걸 증명할 다른 행동들이 같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증명이 필요하다. 네. 한 분석 자료를 보니까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결국 어뷰징, 그러니까 조작된 인기로부터 진짜 사용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하긴 조작된 맛집 정보에 속아서 가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시간, 돈 다 낭비하고 그런 사용자가 많아지면 결국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깐깐해진 선생님, 네이버의 눈에 띄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 가게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인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네, 그게 핵심이죠. 저희가 검토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네이버가 이 가게는 진짜구나 라고 판단하는 핵심 행동 신호가 크게 한 4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4가지. 네, 딱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게 이름 직접 검색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상호 로직이라고 부르던데요. 상호 로직이요? 네. 예를 들어 강남역 파스타 이렇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A 레스토랑이라고 가게 이름을 정확히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된다는 거죠. 마치 친구들이 저를 그냥 어이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민준아 하고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내 가게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잠깐만요. 근데 그건 신규 업체한테는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제 막 시작해서 이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럼 시작부터 뒤처지는 거잖아요. 유명한 가게만 더 유리해지는 구조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기준이 아닌 거죠. 이건 뭐랄까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에 가깝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당장 이걸로 승부 보기 어렵다면 나머지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둘째는 가게 페이지 안에서의 실제 행동이에요. 실제 행동이요? 네, 사용자가 우리 가게 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냥 쓱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메뉴판을 눌러서 가격을 확인하고 길 찾기를 누르고 전화하기 버튼을 누르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나이 가게에 진짜 관심 있어 라는 신호로 잡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방문자 수만 많은 건 이제 큰 의미가 없겠네요. 들어와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기준인 체류 시간으로 이어져요. 체류 시간, 얼마나 머무는지. 네, 한 자료에서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봤는데 방문자가 500명이지만 평균 체류 시간이 15초인 가게보다 방문자는 100명이지만 평균 체류 시간이 2분인 가게의 순위가 훨씬 높았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와, 5분의 1인데도요? 네, 힘들게 우리 가게 페이지로 손님을 모셔왔는데 볼 게 없어서 3초 만에 나가버리면 네이버는 아, 여긴 별로 매력 없나 보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결국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바로 영수증 리뷰입니다. 이건 뭐 나 진짜 돈 내고 이 가게 이용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건 조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다른 리뷰는 사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영수증 리뷰는 실제 결제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마치 부모님이 직접 써주신 확인서처럼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AI 리뷰 평가 시스템이 이 영수증 리뷰에 굉장히 높은 가중치를 둔다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주변에서 보면 돈을 내고 저장이나 방문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소위 트래픽 작업이라는 걸 쓰는 곳들이 있거든요. 아, 네, 있죠. 이런 건 이제 완전히 막힌 건가요? 아니면 뭐 여전히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많은 사장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다고요? 네, 양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나고 질과 자연스러움의 싸움이 됐습니다. 질과 자연스러움이요? 트래픽에 질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다시 반장선거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반 반장선거를 하는데 갑자기 옆반, 앞반 학생들이 한 100명쯤 복도에 몰려와서요. 교실 문만 빼꼼 열고 5초 동안 김철수 최고! 막 외치고 우르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의 보기 어떨까요? 이거 누가 돈 주고 동원했구나, 뭔가 이상한데? 하고 바로 눈치채겠죠. 오히려 의심만 사고 찍힐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어뷰징, 즉 허위 트래픽이에요. 네이버 AI가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트래픽이 확 몰리거나 들어온 사용자들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패턴을 아주 쉽게 감지한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와, 그걸 다 잡아내는군요. 네, 심지어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한동안 저장하기 기능을 아예 막아버리는 락을 걸어버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서비스는 쓰면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네요? 무작정 약만 늘리는 옛날 방식은 이제 독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럽게가 핵심이에요. 자연스럽게요? 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강남역 파스타 검색량이 1000건인데 우리 가게 플레이스에만 갑자기 하루에 1000건 방문이 생기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부자연스럽죠? 자료들에 따르면 이제 네이버는 전체 검색량 대비 자연스러운 비율의 방문이 그것도 꾸준히 들어오는 걸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고도화된 트래픽 서비스는 그냥 양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사용자 데이터처럼 보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네이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혹시 이것 말고 남들은 잘 모르는 비장의 무기 같은 거, 상위 1%만 아는 비밀 전략 이런 거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쫙 관통하는 현재 네이버가 가장 원하고 그래서 가장 큰 가산점을 주는 항목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외부 고객 유치입니다. 외부 고객 유치요. 네이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네이버의 속마음을 좀 알아야 해요.
네이버를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쇼핑몰. 예전에는 이 쇼핑몰이 거의 독보적이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유튜브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백화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요. 저만 해도 맛집 찾을 때 네이버 검색 대신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나 유튜브를 먼저 볼 때가 많아졌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놀든 상관없어. 하지만 최종적으로 밥 먹을 곳을 정하거나 물건을 살 땐, 즉 예약이나 결제는 반드시 우리 쇼핑몰로 와서 해. 아, 모든 비즈니스의 최종 종착역이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이군요. 네. 그럼 우리 같은 가게 사장들은 그 큰 그림에 어떻게 올라타야 할까요? 글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있는 손님들을 전세버스에 딱 태워서 네이버 쇼핑몰에 있는 내 가게 앞으로 직접 데려온다면 네이버 쇼핑몰 주인인 네이버가 얼마나 예뻐할까요? 엄청 좋아하겠죠.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손님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목 좋은 곳에요? 정확합니다. 그 좋은 자리가 바로 상위 노출인 겁니다. 한 전문가는 이걸 두고 네이버가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와, 네이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가장 확실한 파트너가 되는 셈이니까요. 아, 그래서 요즘 잘 되는 가게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하나같이 네이버 플레이스 링크가 걸려 있었던 거군요. 저는 그냥 예약편하라고 해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이런 큰 그림의 일부였네요. 와, 정말 아하하는 순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링크,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에 붙여놓는 QR코드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마케팅의 최종 도착지를 네이버 플레이스로 설정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잠재 고객들을 내 플레이스로 모으는 강력한 깔때기를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 외부 유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외부 채널에 완전히 쏟는 게 맞는 전략일까요? 플레이스 내부는 잠시 잊고? 아닙니다. 바로 그게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왜죠? 가장 중요한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멋진 사진을 보고 큰 기대를 안고 가게 페이지를 클릭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진은 몇 장 없고 메뉴 설명도 부실하고 최신 소식도 1년 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뒤로 가기 버튼 누르겠죠. 에이, 낚였네 하면서. 그렇죠. 그걸 온라인에서는 이탈이라고 부르고 네이버는 이걸 아주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힘들게 전세버스 태워서 손님들을 모셔왔는데 가게가 엉망이라서 문 열자마자 다 도망가 버리는 셈이네요. 정확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외부에서 열심히 즉 고객을 길어오기 전에 물을 담을 독, 바로 내 플레이스 페이지부터 튼튼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물이 새지 않고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독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필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딱 3가지 핵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 완성도입니다. 이건 그냥 정보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이버에 입력하라고 만들어 놓은 칸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채운다.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해요. 100%요? 네, 특히 사진은 고객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매장 외부, 내부 전경, 메뉴 하나하나, 심지어 화장실까지 고화질로 최소 20장 이상 넉넉하게 올리고 소식 기능은 주일에 이색 활용해서 우리 가게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아, 살아있다는 신호, 그게 중요하군요. 제가 컨설팅했던 작은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장님이 플레이스 소식 탭에 매일 아침 빵 나오는 시간이랑 그날의 특별빵을 올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석 달 만에 동네 키워드 순위가 2페이지나 오르더라고요. 와, 진짜 효과가 있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키워드 최적화입니다. 가게 이름, 상세 설명, 대표 키워드, 메뉴 설명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은 네이버 검색 로봇한테 우리 가게를 소개하는 설명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설명서요? 네. 여기에 홍대 데이트 맛집, 연남동 애견동반 카페처럼 지역이랑 서비스가 결합된 핵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합니다. 그래야 검색 로봇이 아, 이 가게는 이런 주제랑 관련이 깊구나 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련 검색 결과에 우리 가게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리뷰 관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리뷰 숫자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고객이 남긴 모든 리뷰에 가급적 24시간 안에
진심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달아주는 겁니다. 아, 답변. 네. 좋은 리뷰에는 구체적인 칭찬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좀 안 좋은 리뷰에는 변명 대신에 공감해주고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면서 아, 이 가게는 고객이랑 소통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잠재 고객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증표가 되거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웠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는 단순히 저장수, 리뷰수를 부풀리는 그런 가짜 인기가 아니라 고객들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실제로 메뉴판을 보고 길을 찾고 오래 머무는 그런 진짜 관계를 원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외부 채널의 고객들을 네이버 생태계 안으로 적극적으로 데려와주는 가게를 단순한 입점 업체가 아니라 뭐랄까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힘을 실어준다는 거고요.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알고리즘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관통하는 그 본질은 결국 하나예요. 실제 사용자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가. 이 기본 원칙만 잊지 않으면 어떤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본질은 고객을 향한 진심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사장님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속일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내 가게를 찾아올 실제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세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당장 당신의 플레이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작은 정보 하나, 예를 들어 가게 주변 주차 꿀팁이나 비 오는 날 방문하시면 저희가 이런 작은 서비스를 드려요. 같은 내용을 소식 탭에 한번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새로운 규칙의 시대에서 당신의 가게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